제가 저 얼마 전에 고3들한테 덕담을 저는 이렇게 해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지금이 행복하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학교 때요 그런다고. 그러면 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초등학교 때가 행복했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요 그래.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 그러면 고등학교 때가 행복하겠니? 대학교가 행복하겠니? 느낌과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애들이 울먹이면서 이래. 고등학교요. 맞다 얘들아. 연애할 때가 행복하겠니? 결혼했을 때가 행복하겠니? 연애할 때요. 괜찮은 덕담이지 않아요? 진짜 초등학교 때가 행복할까? 아니에요. 안목이 좁아서 행복으로 보이지. 우린 똑같이 힘들거든. 똑같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젊다고 지금요, 젊은 게 좋다, 늙은 게 힘들다, 죽은 게 힘들다, 뭔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갓난애일 땐 갓난애라서 힘들고, 20대 때는 20대라서 힘들고, 30대는 30대라서 힘들고, 50에는 50이라서 힘든데. 꼬맹이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어미가 아주 아파. 지 눈에는 밥만 보여, 밥만. 어미 아픈 거 안 보여야 그 밥이 달고 맛있지. 조금만 자라보세요. 어떻게 되죠? 어미 아픈 것도 보이지? 그러면 그 밥이 그렇게 달겠냐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만 변해. 살아가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태어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돼지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어차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금방 배고프고. 배부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인생에서. 찰나잖아. 한 공기 먹으니까 배부르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두 공기 먹으면 두 배로 행복할까? 세 공기 먹으면 세 배로 행복해요? 밥솥에 먹으면 아주 행복해 터져 죽겠네 그냥. 행복이 몇 번이나 오는데 우리한테 많이 안 와요. 사는 건 힘들다니까. 불행하고. 왜 사랑을 해요 사람들은? 불행한 게 조금 가시니까. 왜 음식 먹는 게 근사해요? 잠깐이라도 배고픔이 사라지니까. 왜 자는 게 좋아요? 피곤한 게 잠깐 가시니까. 머릿속에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살아야 돼? 내일 이 힘든 거를 가라앉혀줄 무언가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내일 바깥으로 나가면 무지개 하나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한다? 꼬맹이들은 그래요. 어렸을 때가 행복했다고. 부모들 등골을 뽑을 때니까. 나이 들면 보여. 아이고 이게 세상이 힘들구나. 어미가 나보고 아이고 너 입에 밥 들어가면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랬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지. 자기 음식 줄인 거였어. 간신히 먹인 거였어. 아유 괜찮아 엄마는 네가 아프니까 몸살 걸렸으니까 밤새도록 있을 거야. 하지만 나이 들면 알지.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연말 연초에 네. 왜 자주 검색어로 오르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이게 이슈화 됐었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엄청 아십니까 어렵죠. 혹시 최저임금? 알죠. 올해? 7,500? 7530. 그러니까 전 이 최저임금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사람의 노동력이 10원 단위까지 계산이 되는구나. 그럴 때마다 느끼는 그 우울하고 정말 내가 과연 이렇게 돈으로 환산돼야 되나. 이게 자본주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본 뭔 뜻이에요? 돈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만 좀 한번 결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예? 동감하십니까?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워라밸과 가심비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내 마음과 영혼의 흥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다음에 올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적은 게 흥본주의. 이거 여기서 처음 쓴 말입니다. 이런 세상 꿈꾸고 싶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돈을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구는 적게 갖잖아요. 그래야 효율이 벌어지잖아요. 흥본주의는요. 누구나 다 가져도 돼요. 왜? 흥은 무한 자원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게
그게 무한 자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우리가 꿈꾸는 미래 사원은 흥이 근본이 돼서 이익보다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성능보단 내 심리적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남들이 생각하는 출세보단 진정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시대가 바로 흥분주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돈 많이 벌고 시급 높고 출세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본가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흥분주의 시대에 흥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흥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흥본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흥이 근본이고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흥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이 HQ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사람을 IQ가 높다 그러죠. 그럼 흥본주의자에서 사회에서 흥이 높은 사람은 HQ. 이것도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흥큐입니까, 정말? 흥큐. 흥큐. 예. 전 그래서 오늘 HQ 측정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10가지를 할 테니까 예스라고 생각하는 걸 손가락으로 세세요. 첫 번째 질문.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행복이 있다. 두 번째. 만나면 행복한 친구가 두세 명은 있다. 자, 이 10개 중에서 10개 다 예스인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손 들으셨어요? 생불이 오셨군요. 공자 오셨는데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개 이상. 와, 이분은 거의 뭐 살아있는 보살님들이시고. 6개 이상. 이 정도면 흥본가예요. 아, 다행이다. 이 정도면 멋지게 흥본주의 시대를 살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나는 4개 미만이다. 아, 정말 조의를 표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동원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나는 나를 칭찬하는 좋아요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는지, 나는 정말 내 페이스대로 살고 있는지, 난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내 소중한 삶의 기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흥지수가 높으신 분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흥본주의 시대, 흥본가. 글쎄, 흥본가의 샘플이 누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한국에는 흥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좋아요. 흥이 많아서 부자가 된 흥부. 근데 이 흥부전이라고 하는 게 요즘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자, 자본주의 시대에서 흥부는 루저 맞죠? 네. 책임도 없이 왜 이렇게 25명이나 저질러나. 말이 안 돼. 걷다가 대책도 없죠. 미래 뭐 할지. 가성비 따지면 애 하나 낳는 건 거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안 낳아요. 왜? 들어가는 비용, 키우는 비용, 내 노력과 시간 남는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는 애를 안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흥본주의 시대 흥본가는요. 그냥 흥이 나면 나요. 흥부는 너무 흥이 많이 난다 봐. 그리고 흥부의 가장 큰 흥은요. 정말 난 그건 못할 것 같아. 아니 왜 제비다리는 지가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고쳐줘?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때 흥부전 보면 제비다리 고쳐줄 때 법성포에 나는 굴비 가죽으로 싸줬대요. 그러니까 흥이라는 게 뭐 막 흥이 아니라 정말 사랑, 아픔을 공감할 수 하면 그 사람 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익이 안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익이 됐지만 그거 싸주면서 야, 너 박씨 물고 와야 돼. 거긴 금은 보아. 이건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가서 싸준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거기다가 매맞으러 알바를 떠나요. 왜? 내 자식 먹어요. 얼마나 책임에 흥이 있어요. 나 흥분 멋있는 사람이에요. 걷다가 형한테 쌀 꾸러 갔더니만 형수가 그냥 밥주걱으로 만약에 형수님이 그렇게 때렸다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거 맞은 만큼 돌려줘야 되겠죠. 예.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치욕스러울 거예요. 그리고는 관계를 끊겠죠. 흥부가 흥이 많은 게 그 수치감, 모멸감을 받고도 아따 형수님 여기다 한 대 때려주시오. 얼마나 멋진 해악의 흥이에요. 유머의 해악. 걷다가 자기 형인 놀부가 똑같이 따라하다가 쪽박 잤잖아요. 금은보화는커녕 도깨비들이 나와서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때 흥부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쌤통이다 라고 했을 텐데 흥부전 마지막 구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줍니다.
49%가 아니에요. 50%? 저는 흥분하는 사람이 루저 아니에요. 나름대로 멋지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능보단 그 심리적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뭐 모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았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전 흥부전을 통해서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연습해야 돼요. 흥분가라는 게 그냥 되나요?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가 되려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흥본주의 시대도요 흥본가 되려면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흥본주의 시대에 정말 내가 흥본가로서 HQ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대안, 처방전을 제시할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크고 거창하고 일명 남들이 생각하는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작지만 그러나 나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시네요. 소확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그 최근에 행복이 생긴 게 좋아하는 드라마야. 집에 일 끝나고 애들 다 자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 볼 때 너무 행복해요. 그게 소확행이에요. 정말 작지만 나에게 확실한 우리 저는 아들이 셋 있는데 네. 위에 두 녀석은 이미 자라가지고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초등생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부산을 내려가면은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아빠 뽀뽀 그러면은 주저하지 않고 와서 이렇게 입술로 뽀뽀를 해줄 때 진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야, 정말 그건 행복하겠네요. 예, 진짜 행복합니다. 웬만하면 나이 먹으면 그냥 지 방문 들어 예, 잠그고 맞습니다. 뭐 예. 참 멋진 행복을 즐기고 계시는데 네, 진짜 행복. 우린 너무나 많은 행복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행복 아니라고 배웠어요. 행복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승진하고 이사되는 게 행복이라고 배웠거든요. 전 그래서 고전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라. 그걸 어려운 한자로 일반청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뭔 뜻이에요? 그냥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러나 청은 맑고 깨끗한, 확실한 의미는요, 나에게 의미 있는 행복. 그래서 이 소강절이라고 하는 이 송나라 때 유명한 성리학자가 내 인생은 소확행이야 라고 외치면서 읊었던 19절에 나와요. 청야음, 맑은 저녁날 읍조리다. 하늘의 달은 저 하늘 중심가에 이르르고 바람은 불어 수면을 스쳐 내 얼굴에 지나가네. 이 일반적이고 맑고 깨끗한 짜릿한 의미 있는 행복. 아무리 헤아려도 아는 놈 별로 없네. 느낌이 와요? 네. 네, 공감. 야, 이게 공감이 되면 정말 이제 흥본가 다 되신 거예요. 아니, 밤늦게 나가서 달 본 게 그렇게 짜릿해요? 봄바람 살짝 불어 지나갈 때 느끼는 그 짜릿함? 그게 뭐 행복이에요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조그맣고 확실한 행복에 열광하는 요즘 노멀 크러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노멀, 일반적이고 평범하지만 크러쉬, 거기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연봉 다 포기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저 시골 가서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도 나 이게 행복한 걸 어떻게 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도 많고요. 또 요즘 왜 그 덴마크 그 북유럽에서 부는 휘게 열풍. 휘게가 뭔지 그냥 벽난로에서 따뜻하게 불 쬐고 촛불 켜놓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근사근 얘기하는 게 남들이 볼 땐 작지만 의미 있는 일반청 의미래요. 걷다가 뭐 일본의 단샤리 단 끊어버리는 거야. 샤 버리는 거야. 리 벗어날 거야. 어디가?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다 버리고 끊는 게 인생 행복이라고 하니까 또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그래 뭐 난 끊어버릴까요 하고는 이제 여행 가야지 해갖고는 왜 그 뭐죠 비행기표에 찍어서 SNS 올리면서 나에게 힐링이 필요한 시간 하면서 맞아. 나에게 주는 선물. 나에게 준 선물 그게 뭘 끄는 거예요 자랑질이지. 잠시 다녀올게요. 우리 변기수 씨 네. 참 뭐 내 좋아하는 분인 거 알죠? 내 팬인 거. 저거 어떻게 알아요? 네. 텔레비에서 봤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합니다. 웃음에도 영혼이 있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네. 혹시 그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저는 개그맨이 꿈이었었어요.
정말 멋진 네. 꿈이었네요. 근데 우리 저 이종 씨, 우리 뭐 비슷한 연배니까요. 네네.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이 뭐였죠? 아이고 뭐 판검사고 뭐 판검사. 그렇죠. 예, 그래도 좀 덜 왔네. 네. 저는 대통령. 아 제가 아니라 제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대통령, 네. 판검사, 외교관, 이사도 아니야 회장. 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 장래 희망대로라면 지금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나 선녀 썼어. 네? 죄송한데 저기 박사님 저기 이분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뭐래요? 어렸을 때 꿈이 선녀였대요. 선녀. 그럼 나무꾼을 만나야지 프로게이머를 만났어. 아니 뭐 압구정동 가면 이제 선녀들이 있더라고요. 논어에 꿈 얘기가 나와요. 장래 희망 얘기.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자들 데리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의 꿈이 뭐니? 그러니까 다들 이제 주저주저 했죠. 그때 야, 사람이라는 게 꿈이 있는 거 아니야? 각자 꿈을 얘기해봐. 그랬더니만 이제 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하는데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이름이 증점이야. 증점. 근데 증점이가 검은 걸 타고 있었어요. 두둥. 그때 수업 시간에 백뮤직도 비지도 넣나 봐. 공자가 그래요. 넌 꿈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이 드릉 하고 이제 탁 하고 검은 걸 내놓고 선생님 제 꿈이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저 제자들하고 비교하기엔 참 힘듭니다. 그래도 야 꿈은 다 꿈 아니냐? 너한테 만약에 꿈이 있다면 뭐냐 하니까 증점이 그래요. 제 꿈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어느 저물어가는 따뜻한 봄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5-6명과 또 나를 따르는 제자들 17명과 저 기수 강가에 가서 목욕하고 그 옆에 있는 무대란 정자에 가서 봄바람 잘 쐬다가 해가 지는 어둑어둑한 황혼이 질 무렵 같이 손잡고 노래 한 곡 부르며 돌아오는 게 제 꿈입니다. 거의 뭐 신선인데요.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나도 너랑 같아. 전 그래서 흥본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흥본가가 되려면 잊지 마세요. 일반청 의미. 작지만 의미 있고 확실한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행복을 느끼며 살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참 아름다운 삶으로 정의될 것이다. 흥본주의 시대 어떻게 우리는 맞이할 거며 고전에서는 어떻게 살라고 하냐는 질문에 내 인생의 흥을 끌어내라. 엔돌핀을 발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제가 어느 영어 책을 하나 봤는데 변화라 하는 것은 change, can be good.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can be bad.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변화라는 게. 사표 썼다고 다 좋아지진 않거든요. 사표 써서 쪽박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but surely 확실히 변화는 해볼 만한 거래요. 그래서 이 말을 주역에서는 뭐라 그러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변즉통. 변즉통. 뭔 뜻이에요? 변하면 통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래요. 지금까지의 내가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삶을 사는 순간 너는 또 다른 너의 위대한 너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80년의 인생을 살면 80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라고 하는 건 물론 무섭죠. 두렵죠. 낯설죠. 그렇지만 그 변화야말로 또 다른 내 영혼을 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의 방법에 대해서 고전에서 몇 가지 찾아봤어요. 어떨 때 변할까요? 아파야 변한다. 맞아. 야. 한번 아파봐야 돼. 물론 다산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처럼 어쩔 수 없이 유배가는 아픔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된대요. 맹자가 그래요. 너가 지금 우환,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정말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게 너를 나중 가면 살릴 거야. 네가 지금 즐겁고 안락하고 너무나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안락이 너를 어쩌면 죽일 수도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생어 우환이요. 생어 사어 안락이라. 알락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즘 안락하세요? 우환이 많으세요? 우환이. 그러면 살리려고 하늘이 예.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네 방향이 이게 아니야. 너에게 새로운 방향을 내가 주려고 널 좀 아프게 한 거야. 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유 멋집니다.
노래에도 있더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어떻게 하세요? 시그널 보내. 네, 하늘이 주는 시그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아픔과 고통, 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이 고난이 어쩌면 나를 변통시키려고 하는 하늘이 준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갈림길이 될 수도 있대요. 두 번째는요. 지금의 이 아픔과 고통, 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이 고난이 어쩌면 나를 변통시키려고 하는 하늘이 준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갈림길이 될 수도 있대요. 두 번째는요. 비워야 변한다. 이건 가진 사람들 얘기입니다. 다 갖고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못해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책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바늘길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왜 그렇겠어요? 이걸 못 내려놓거든요. 못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잡고 있는 순간 천국은 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성공했으면 내려와야 변한대요. 한번 물러나라. 읽어보세요. 공성신퇴. 공성신퇴. 공성 거꾸로는 뭐예요? 성공. 성공하래요, 멋지게.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신퇴, 그 성공을 내려놓고 몸신자 물러날 태자. 그걸 비우는 순간 넌 진짜 변할 수 있다. 가끔 성공을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 우리를 뭐라 해요? 등산이라 그러죠. 네. 근데 등산했는데 하산 안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실종이라 그래요. 실종. 실종. 실종된 성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돈은 벌었대요.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내려가진 주변 사람들이 다 당신은 성공했대요. 그런데 형제들은 다 싸워. 가족들은 맞아. 다 법정 가 있고. 이런 게 많지. 그게 뭐 성공이에요. 등산은 하산을 해야 성공입니다. 어떻게 아파야 변한다가 어려워요? 아니면 비워야 변한다가 어려워요? 비워야. 그렇죠. 이게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비워야 변한다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본 사람들은 비워야 변한다가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멋져.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한번 아파봤거든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도장을 한번 덜컥 찍어주는 바람에 아이고. 모든 걸 얻었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순간이 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프고 난 뒤에 좀 가족도 생기고 행복이 좀 찾아왔거든요. 어쩐지 얼굴에 흥이 가득해요, 지금. 아파본 사람은 보면 알아요. 네. 근데 그 아픔이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견뎌내는 순간 왜 요즘 바이러스 내성이라 그러나요? 웬만히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변하냐? 변해야 변한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생각이 변해야 내 삶이 변한대요. 지금 내 익숙한 생각과 결별하래요. 정저지와 얘기 들어봤어요? 아시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개구리. 이게 장자가 하는 말이에요. 황하를 지키는 신이 있었대요. 하백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네. 물하자에 우두머리 백자. 네. 근데 그분이 세상이 자기가 제일 큰 줄 알았죠. 왜? 가을날 보니까 황하에 물이 가득 찼잖아요. 최고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행을 했어요. 강가 따라 가다 보니까 바다라는 걸 만납니다.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어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때 바다의 신이 같을 약자 약이에요. 약이 하백한테 그래요. 야, 네가 최고인 줄 알았지? 세상에 너보다 더 큰 물이 얼마든지 있어. 하면서 이 정저지와 얘기를 들려줘요. 너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에서 본 우물 속에 하늘이 단 줄 알아. 우물 바깥에 하늘이 있는 건 도저히 이해 못하지. 우물을 나와야 그때 큰 하늘을 볼 수 있어. 그래야 당신은 변할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변즉변. 변즉변. 변해야 변한다. 그리고 왜 그래도 봤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아시네. 조그만데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키고 그때 변화의 답이 찾아온대요. 이게 중용이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곡능유성이라 곡 아주 조그만 곳에서 성실을 다했을 때 성즉 형이요 성실은 드러나고 형즉 저요 드러나면 분명해지고 저즉 명이요 분명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감동이 오고 감동이 오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세상이 진화하게 됩니다. 오직 지극한 자그마한 곳의 성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중용 23장 안 읽어보셨어요? 뭐 흥본주의 시대 거창하게 혁명 아니에요. 조그만 것부터.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발견을 할까? 어떤 조그만 의미 속에서 나의 본질을 찾을까? 이 지극한 작은 정성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위대한 새로운 미래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지성능화의 정신입니다.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설레죠. 라스트 찬스. 뭔 뜻이에요? 마지막. 기회. 보통 왜 크리스마스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막 그냥 세일을 하잖아요. 살래. 그러다가 마지막 재고떨이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라스트 찬스. 지금이 결국 봄 오기 전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전 이걸 보면서 그동안 가성비, 성능 좋고 싸고 그리고 워커릭, 일 중독에 빠져서 오로지 성공과 출세만이 내 인생의 방향이었다면 이제 내 심리적 행복이 뭔지, 내가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지, 조그맣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행복은 뭔지, 정말 내 옆에 막역한 소울메이트는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판단을 정말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라스트 찬스가 바로 언제요?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